네, 피플인사이드 오늘은 이용섭 광주광역시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2019년 올해도 벌써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예. 네, 올 한 해 광주에 굉장히 굵직한 이슈들이 많았는데 시장님께서는 2019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가슴 벅찬 시간이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휴일도 없이 강행군했던 힘든 날들이었지만 고향 발전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었던 게 제 개인적으로는 영광이고 기쁨이고 보람이었습니다. 시민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짧은 기간 동안에 많은 성과를 창출할 수 있었습니다. 궤도를 이탈한 강주시정을 정상 궤도로 안착시켰고 또 길게는 수십 년, 짧게는 수년 된 해묵은 과제들을 모두 해결했고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선도도시로 발돋움했던 의미 있는 기간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연말에 우리 직원들이 뽑아보니까 국지간 상을 받은 것만 해도 93개, 네. 그리고 이제 내놓을 만한 성과들만 뽑아봤는데도 100개가 넘었습니다. 다 이건 시민들께서 도와주신 덕분입니다. 네, 민선 7기가 출범한 지 1년 6개월이 지났는데요. 짧은 시간이지만 정말 우리 지역의 해묵은 여러 현안이 풀렸던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큰 성과를 꼽자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딱 하나를 제시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예. 한 서너 개 얘기를 한다면 우선 무엇보다도 강주형 일자리 모델인 자동차 공장 착공시킨 거. 이게 그러니까 금년 1월 31일 날 문재인 대통령 모시고 협약식을 체결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연말에 착공까지 했으니까 2019년은 강주형 일자리 공장의 해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매우 어려운 여건이었습니다만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를 역대 가장 성공적인 대회로 치렀습니다. 이건 우리가 그렇게 평가하는 게 아니고 세계 수영 연맹에서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16년간이나 지역사회에서 건설하자 건설하지 말자 이렇게 논쟁해 왔던 도시철도 2호선을 16년 만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큰 성과라고 하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강주가 선도도시로 부각되고 있다. 이 네 가지를 들고 싶습니다. 네, 정말 이 네 가지만 들어도 굉장히 많은 일들이 올 한 해 벌어졌는데 예. 가장 먼저 말씀해 주신 대로 광주형 일자리가 아무래도 가장 큰 이슈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얼마 전에 이제 광주형 일자리 공장 착공식도 열렸었는데 이 광주형 일자리가 앞으로 광주 또 더 나아가서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이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우선 이 강주형 일자리 사업의 첫 번째 의의는 우리나라에서 1996년에 자동차 공장이 만들어지고 그 후로 자동차 공장이 건설이 안 됐습니다. 예. 왜냐하면 수익이었기 때문에. 근데 23년 만에 자동차 공장이 국내에서 건설되는데 그게 우리 국내에서 착공이 됐다 하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강주형 일자리 사업은 잘 아시는 것처럼 지자체 주도의 사회 대통합형 노사 상생의 일자리입니다. 이거는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이제 연말에 착공했기 때문에 2021년 하반기부터 10만 대 양산 체제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공장이 이제 건설이 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광주에서 12,000개의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의 체질을 바꿀 것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에서 투자를 안 했던 게 높은 임금 그리고 저효율성. 예. 그래서 이제 수익이 안 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까? 그래서 한국에서는 도저히 사업할 수 없다 해서 뭐 베트남이다 중국이다 떠났던 기업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리쇼링 효과도 있는 거니까 매우 의미가 큰 것이죠. 네. 반면 노동계 불참이 걱정인데요. 현재 상황은 어떻고 앞으로의 계획 어떤지 설명해 주시지요. 저도 이제 그게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12월 26일 날 착공식을 했는데 우리와 함께 기뻐하고 환영해야 할 노동계가 불참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으로서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러운데 이 어려운 일을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지역 노동계 그리고 현대자동차가 적극적으로 도와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 노동계가 참여하지 않는 이유는 이 노동계의 의견이 주식회사 강주 글로벌 모터스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있지 않다 하는 이제 이런 말씀이에요. 근데 아무래도 이
강주영 일자리 사업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계 유례가 없는 새로운 길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네. 가다 보면 시행착오도 있고 노동계 입장에서 보면 서운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장이 직접 노동계와 낮은 자세로 얘기를 나누고 노동계가 요구했던 사항들을 적극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노동계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좀 서운한 게 있다 하더라도 이건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것이고 우리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한국 경제의 미래가 가는 것이니까 대의를 보고 담대하게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전에 없던 새로운 출발인 만큼 이제 아무래도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을 텐데 좀 예. 대화를 통해서 노사 문제가 잘 해결되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 광주형 일자리 외에도 이 광주가 4차 산업혁명 선도시를 위한 그 중심에 인공지능이 있습니다. 예. 인공지능 산업을 선택을 하셨는데 그 배경과 이 앞으로의 추진 계획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강주는 정의로운 도시입니다. 예. 네. 그러나 그동안 오랜 차별과 소외로 인해서 많이 경제적으로 낙후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그동안 어떻게 하면 강주를 글로벌 선도 도시로 탈바꿈할 수 있을까를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 유일한 길, 그거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강주가 선도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유일한 돌파구고 그 핵심이 인공지능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3번의 이제 산업혁명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국가들의 순위도 바뀌었고 도시들의 순위도 바뀌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산업사회 때 우리 강주가 다른 도시들을 따라잡으려면 이 차선을 바꾸고 속도를 내야 되는데 사실상 차선이 단선입니다. 이게 매우 어렵습니다. 근데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철학과 가치와 질서가 완전히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꼴찌가 1등이 될 수 있고 1등이 꼴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떠한 산업도 어떠한 서비스도 어떠한 상품도 인공지능과 결합되지 않으면 경쟁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금년 1월 달에 중앙정부가 이제 17개 지자체로 하여금 예비 타당성 면제 사업을 하나씩 내도록 했지 않습니까? 네. 다른 이제 지자체들은 모두 전례에 따라서 관행에 따라서 SOC 사업을 제출을 했습니다. 우리만 유일하게 R&D 사업인 예비 타당성 면제 사업으로 이 인공지능 사업을 신청을 했고 그게 국가 지원 사업으로 확정을 해서 5년 동안에 한 4천억, 10년 동안에 한 1조 원이 투입이 되고 내년 예산만 해도 이제 626억 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면 이제 우선 연초가 되면 예. 강주 인공지능 클러스터 사업 비전과 추진 전략을 발표할 겁니다. 네. 그리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우리 강주에 추진 사업단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과학기술부 한 1급 출신이 단장을 맡게 될 겁니다. 근데 이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 저는 3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우선 예산입니다. 근데 예산 아까 얘기한 것처럼 626억 원이 국비만 해서 지방비까지 합하면 한 1,000억 될 거거든요. 네. 내년에 투입이 되니까 별 문제가 없고. 두 번째는 사람인데 사람 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건 인재 경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국제적으로 이 사람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서 10월에 실리콘밸리에 가서 세계적인 연구소, 전문가, 기업, 대학과 MOU를 체결하고 왔고 우리나라에 있는 인재들을 결집시키기 위해서 인공지능 강주 만들기 추진위원회 그리고 추진 포럼을 최초로 만들었고 그리고 우리 지스트 강주과학기술원에 인공지능 석박사급 대학원이 설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실무 인력을 배출하기 위해서 인공지능 사관학교를 이제 만들게 되고 그래서 인재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필요한 게 집적단지입니다. 예. 이 인공지능이 지금 매우 중요하다고 최근에 이제 알려지면서 모든 지자체들이 다 하겠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걸 분산해버리면 안 그래도 뒤져 있는데 공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인프라는 집저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강주에 이미 이제 집저가 하겠다고 정부가 발표를 했는데 이게 첨단 3단지에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이제 농지 전용 허가도 받아야 되고 그린벨트도 해제해야 되는데 이 절차 하나하나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연말에 다행히 그린벨트에서 우리 첨단 3단지가 해제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인공지능 산업을 이제 그 속도를 낼 수 있는데 우리 시민들께서 도와주시면 큰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또 기업하기 좋은 광주를 실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벨트도 해제하고 경제자유구역 지정도 추진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진행상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지요. 이제 이틀 전인가요? 금년도 이제 마지막 낭보가 우리에게 전해왔습니다. 예. 우리 광주가 드디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첨단 3단지, 빅그린 3단, 그리고 에너지 지방 3단, 그리고 국가 첨단 3단. 이 네 개가 이제 100만 평이 넘거든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거기에 조세도 감면이 되고 각종 규제도 해제가 되고 또 진입도로 같은 게 국가가 이렇게 돈을 들여서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청도 만들어질 것이거든요. 그게 이제 내년 상반기 중에 대부분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면 그 지역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연구개발 특구도 되고 그리고 경제자유구역도 되고 또 인공지능 단지가 들어가게 되고 이렇기 때문에 광주가 안전히 이제 새롭게 변모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방금 전에 이제 규제가 해제됐다고 그랬는데 저속 그 특장차, 청소차 같은 것 이게 자율 주행할 수 있는 규제 해제 지역으로 저희가 지정이 됐습니다. 네. 이것도 이제 인공지능과 결합시키면 많은 성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렇게 광주의 발전이 많이 기대가 되고 있는데 광주가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 주변 도시, 전남 주변 도시들과 상생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 현안 그 상생을 위해서 군공항 이전 같은 좀 가장 큰 현안들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 이런 현안들은 좀 어떻게 풀어나가실 계획입니까? 그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광주와 전남은 천년을 함께 해온 공동 운명체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땅이 넓지 않기 때문에 광주 따로 전남 따로 가면 이거는 경쟁력이 없습니다. 광주 전남이 단일 경제권, 문화권을 형성해야 경쟁력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매 사업마다 광주 전남이 치열하게 경쟁하게 되면 각자 도생하게 되면 공멸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힘을 합쳐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김영록 지사와 자주 만나서 상생의 길을 갈 텐데요. 지금 이제 가장 큰 현안이 광주 군공항 이전이지 않습니까? 이제 군공항 이전이 도심에 있기 때문에 옮겨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중앙정부도 옮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예비 이전 후보지를 국방부에서 발표를 해야 되는데 지금 무안군에서 매우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일이 진행이 못 되고 있습니다. 근데 무안군인으로 지정될지 어쩔지 그것도 저희가 모르는 상태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설령 주민들 어떤 절차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무안군민이 반대하면 갈 수가 없습니다. 주민투표를 해서 무안군민이 찬성하더라도 무안군수가 반대를 해도 갈 수 없게끔 그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법에 정해진 절차는 밟아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고요. 어찌됐든 군공항 이전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100대 국정과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가 사업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처방책을 제가 강구를 할 텐데요. 우선은 이제 국방부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줄 것을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앞으로 잘해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내년 시정 운영 계획에 대해서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에 이렇게 많은 성과를 창출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광주는 발전과 도약의 호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호기를 지속적으로 이어가려면 시민들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물도 만나서 함께 가야 강이 되고 바다에 이를 수 있습니다. 시민들께서 도와주시면 그야말로 돌아오는 광주, 우리 아이들이 언제 어디서나 나는 광주 산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당당한 광주 새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2019년 올 한 해 굉장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에도 광주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용섭 광주광역시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